챕터의 이름 자체는 지금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제 극한이랑 완전 새로운 개념을 하려고 하거든. 극한이란 개념은 리미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이르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숫자를 배열해 볼까? 우리 수열 마침 배웠잖아, 최근에. 수열을 마침 최근에 배웠는데 만약에 뭐가 좀 예를 들어 볼까? 뭐 어떤 숫자가 등차 수열처럼 2, 4, 6, 8 이렇게 되는 숫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쓴다면 굉장히 멀리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한 1억 번째쯤에 있는 숫자를 쓴다면 2억이 나오는 거야? 1억 번째 숫자를 쓰면 2억이 나올 거고 뭐 100억 번째 걸 쓴다면 200억이 나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엄청 큰 숫자를 우리는 무한대로 얘기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쓴다면 뭐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쓰기 시작한다면 저 멀리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엄청 큰 숫자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건가? 근데 엄청 큰 숫자분의 1은 엄청 작은 숫자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좀 구분되는데 얘는 무한대라고 불러. 어? 근데 얘는 무한수라고 불러. 엄청 작은 숫자. 근데 무한수의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0이라는 숫자는 아니야. 0은 아니고 엄청 작은 숫자를 얘기해.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을 시켰어. 피자 한 판을 시켜가지고 전 국민이 나눠 먹었어. 똑같이 균등하게. 한 사람이 입안에 얼만큼의 피자가 들어가지? 티끌만큼의 피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한 사람 입속에? 그 티끌만큼이 존재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아니야. 조금이라도 먹긴 먹어. 근데 너무 조금 먹는 거지. 그런 게 무한소야. 엄청 작은 값. 하지만 0은 아니야. 납득하시죠, 지금? 근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걸 쌤이 예를 들었던 거는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표기하거든? 대입하는 x의 값에다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하면 함수 값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이 네모는. 그러면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엄청 큰 숫자의 2배 했으니까 그 결과물도 엄청 큰 숫자 나오겠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x한테 3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은 6이 나오겠지. 이 함수에다 지금 3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 함수한테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면은 뭐가 나오나요? 물어본다면은 0이 나오겠죠? 리미트 x의 값한테 마이너스 무한대. 아까 전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인 거고 얘는 음수로서 굉장히 작은 숫자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는 함수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한테 2배도 엄청 작은 숫자 나오겠죠? 그거는 실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프상에서 x의 값이 무언가로 가고 있을 때 향해 가는 y좌표의 함수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 예를 들어서 x가 3이라고 한다면 의미하는 건 이거야. x라고 하는 값이 3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 이 질문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누군가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은 뭐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극한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올라갈 거라서 그거의 y좌표의 값은 엄청 큰 값이 나오겠죠? x좌표의 값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림을 따라서 한없이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함수값도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번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예를 들었던 거는 함수가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거 분수함수 아닌가? 그죠? 분수함수 그림부터 그리고 설명할까? 정근선의 값이 누구죠?
x는 마이너스 y. 그래서 그림은 1, 4분면 쪽이랑 3, 4분면 쪽이 그래요? 리미트 x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가 되죠?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하면 y좌표가 뭐에 가까워져? 그림을 따라서 네, y좌표의 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 작은 값으로 간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네, 이것도 y좌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점근선이 x축이니까. 그런데 요게 문제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질문을.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간다면 뭐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개념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는 거야? 점점 위로 올라가나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 무한대로 가겠네. 하지만 왼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값은 음의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두 가지 다른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봤을 때하고 왼쪽에서 봤을 때가 그 값은 다른 값을 갖는 거잖아. 우린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려고 해요.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건 뒤에다 플러스를 붙이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향해 가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값은 엄청 큰 값이 될 거고요. 반면에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에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향해 가는 거는 뒤에다 마이너스만 달아주려고요. 그럼 얘는 좌극한이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두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두 값이 서로 같으면은 이 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할 거거든? 근데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든? 자,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 방금 말하면서 얘기했는데 얘가 뭐라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라고? 이걸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a로 가긴 하는데 a 마이너스라고 쓴다면 a라는 눈금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y좌표의 값이죠. 얘는 a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은 좌극한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다면 a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랑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서로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 값이 같으면 그 같은 값으로 극한값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값들이 알파란 값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알파란 값으로 똑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두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없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동안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엄청 커지는 거, 엄청 작아지는 거. 얘는 양의 무한대로 얘기할 거고요. 얘는 음의 무한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0이 뭐라고요? 무한소라고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 뭐가 문제냐면 무한소하고 0이 좀 헷갈려. 문제 풀다가 답이 0이 나왔어. 그럼 그 0이 무한소로서의 0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사용하던 그 0인지 그게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 그 특정한 상수값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 아까 우리가 숫자를 갖다 대입했을 때 특정한 상수가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 그런데 이 중에서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그 값이 특정한 숫자가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 왜냐면 엄청 커진다고 한다면 엄청 큰 숫자 1조인지 뭐 1경인지 1해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엄청 큰 숫자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큰 숫자는 어떤 보통 유한 확정치라고는 이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유한 확정치라는 표현은 숫자가 딱 결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은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없이 커질 수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해. 극한값이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그 이외에 0으로 가든지 상수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수렴한다라고 한자말로 얘기할 거야.
좀 풀어서 우리말, 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한자말로 사용합니다. 특정한 숫자로 가지 않는 것들은 극한값이 발산한다고 얘기하고요.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여기 있는 무한소의 값은 형태는 0이라고 써 있지만 엄청 작은 숫자로서 0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숫자의 개념은 좀 애매모호하다. 아까까지는 0하고 다르다고 얘기해놓고서 이것도 엄청 작은 숫자가 0에 가까운 되게 작은 숫자가 0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숫자도 실은 특정하진 않지. 어떤 숫자를 예를 들어서 썼어. 10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숫자가 또 존재할 수 있고 그것보다 작은 숫자를 예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숫자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유한 확정치로 특정된 값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의 숫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 이것들을 수렴한다고 얘기하려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의 x승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x승이라고 해볼까? 그림을 온전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점 몇 개만 찍어보자. 선생님 만약에 플러스 1을 대입한다면 1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플러스 4,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 4 대입하면은 16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우리는 진동발산이라고 얘기하거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진동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진동은 발산 중에 하나야. 왜?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마이너스를 x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값은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진동, 이것도 마찬가지 진동 발산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다 진동이라고 얘기할 건데 진동은 좀 좁은 범주에서는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넓은 범주에서는 발산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해서 세 가지 개념이 발산한다는 개념인 거네. 진동하고 양해무한대, 음해무한대는 발산. 그 다음에 무한수로 가든지 상수로 가는 녀석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수렴하는 거는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하고 발산하는 것들은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할 생각이야.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나요? 자, 형태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에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x라고 하는 값이 누군가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값이 누구예요? 함수값이 누구로 향해 가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이름은 극한값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네모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대입한다면 이거는 2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함수에다 뭔가를 대입할 때는 다 이렇게 쓰지 않았냐?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분수함수를 그려볼게요. 분수함수의 값이 1 싸우면서 이렇게 2 싸우면서 이렇게 그랬다고 한다면 2에서 우극한은 누구야? x의 값 2 플러스라고 했을 때 우극한은 누구예요? 극한이라는 개념은 x의 값이 누군가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y값이 향해 가는 값이거든. 뭘로 향해 가죠? 리미트 x라는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면 2의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2의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음해무한대인가요? 두 값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2에서의 극한값은 누구죠? 극한값이 없다라고요? 답을 쓸 때, 서술형의 답을 쓸 때는 극한값은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수는 2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걸 있다고 쳐봅시다.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 그렇다면 2를 갖다 대입했을 때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3일 거 아니야? 지금은 2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야? 왼쪽 거는 2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죠? 2에 점이 찍혀지는 부분이 있나요? 분수함수 2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2 대입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2 대입한 함수값이 3인가요? 맞아요? 근데 극한값 구해보려고요. 극한값은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누가 되죠? 3에 가까이 가는 건가요? 근데 여기 개념이 약간의 개념상의 좀 차이가 있거든? 선생님 이 부분을 과장되게 확대 한번 해볼게요. 아주 과장되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10억 배쯤 했다고 칩시다. 10억 배쯤 했습니다. 10억 배 정도 했을 때 여기는 정확히 여기 있는 값이 x한테 2대2 하면 그때 y좌표의 값이 3이라고요? 이건 함수값이야. 2대2은 함수값.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간다는 개념은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2까지는 덜 간 거야. 2까지는 가지 않았어. 정말 2보다 눈곱만큼 정말 정말 미세하게 정말 2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억 배 정도 확대한 거야. 파란색이랑 겹치는 건 아니야. 파란색이랑 겹치는 건 아니고 약간 살짝 더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오른쪽으로 향해 갔을 때 향해 가는 y좌표인 것 같아. 그러면 결과값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를 거 아니야. 3보다 눈곱만큼 커요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 아하. 가까이 갔을 때 위에서 지금 이렇게 x의 값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면 y의 값은 위에서 이렇게 3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프를 따라서.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정확히 3회까지 못 온 거고 3보다 살짝 더 큰 값으로 온 거잖아.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데 최종 값은 이 값을 플러스 뒤에 달아주지 않고 최종 값은 이 값을 3이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3이라고 얘기해도 3보다 좀 큰 숫자를 의미해. 반면에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2보다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갔다고 한다면 물론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은 3보다 살짝 더 아래에 있는 값을 향해서 하는 거죠. 이 말 납득하시는 거 맞나요? x의 값 2보다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간다면 3보다 아래에 있는 값을 향해서 지금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서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3보다 조금 작은 숫자라서 3-라고 써야 되는데 우린 이 값을 이렇게 최종값은 이렇게 쓰지 않고 y의 값은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동그라미 친 것 자체는 다른 값이야. 3보다 좀 큰 값하고 3보다 좀 작은 값으로 다른 값이지만 우리는 극한값은 3으로 똑같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3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떨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선생님 잠깐 상담할 동안에 내용 좀 읽어보지 니네는 수다를 선택했네요. 자,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극한값이 수렴하는 건 특정한 숫자로 가는 거. 그게 수렴이고요. 특정한 숫자로 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발산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용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함수에 그림이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수에 그림이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함수는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2의 값을 약분하게 되면 이 값이 x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런데 함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만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뭐가 되는 거지? 분수는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대입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아니었을 때는 x-3이라고요? x-3이면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비어져 있겠죠? 비어져 있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5고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극한값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5로 향해 가나요? 물론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지만 최종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5라고 쓰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2 왼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갔다고 한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5인가요? 두 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우리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모든 문제를 다 그림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서 이렇게 구한다면 되게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극한값은 약분되는 게 있으면 약분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차피 그 극한값이 지금 마이너스 5였으니까 약분하고 남은 녀석의 값은 x-3이 남아요? 근데 약분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약분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라는 값이 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이 값은 빵이 돼야 안 돼? 동그라미 두 개는 빵이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까지 정확히 도달한 게 아니거든? x가 정확한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동그라미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마이너스 2가 온전하게 다 되지 않아서 이 값은 빵은 아닌 것 같아, 동그라미들이. 빵이 아닌 값인데 약분해서 빵에 가까운 값이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인가요? 나중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풀게 돼. 약분하고 숫자 대입하게 될 건데 이렇게 정말 다 이렇게 푼다면 너무 괴롭잖아, 모든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x가 1로 갔을 때 극한값은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아닌가? 그림을 그려볼까? 근데 이건 못 그릴 것 같은데, 그림을? 왜냐면 분수함수라고 한다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분모가 1차식인 분수함수는 그려본 적이 있는데 분모가 2차식인 분수함수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 점근상의 값은 일단 분모의 값 1 대입했을 때 빵이니까 점근상의 값은 x가 1이 점근상일 것 같긴 한데 그림 어떻게 그리지? 선생님 지금 그림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 몇 개 대입해서 점을 찍어볼까? 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한 게 누구죠?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4분의 5니까 작아졌네? 100 대입하면요? 아, 말을 못하겠다. 1 플러스 99의 제곱분의 1이야? 99의 제곱분의 1은 되게 작은 숫자고? 그럼 1에 가까운 숫자인가? 1에 가까운 숫자? 한 1억을 대입해도 1에 가까운 숫자일 것 같은데? 그죠? 1억을 대입하면 1억 빼기 1이니까 아휴, 괜히 잘못 숫자 선택했다. 9,999만 9, 뭐, 아무튼 있잖아. 그거 제곱한 것분의 1이니까 되게 작은 숫자겠죠? 1보다는 좀 큰 숫자겠네. 그럼 이건 정근선의 값이 y는 1이 정근선인가? 절대 1보다 작은 값이 되거나 1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림은 점점점 1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다가 1 플러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x한테 1 플러스를 대입하면 1보다 좀 큰 거 대입하면 무한대가 될까? 1보다 좀 큰 걸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빵보다 좀 큰 숫자가 될 거고 빵보다 좀 큰 숫자분의 1의 값은 이걸 설명을 안 해줬네. 아까 무한대분의 1이 뭐라고요? 피자 한 판 시켜서 전 국민이 나눠 먹었어. 무한대는 전 국민 머리 숫자야. 분자 1은 피자 한 판이야. 그래서 나누기 해서 한 사람 속에 입속에 들어가는 양이 지금 결과값이야. 먼지랑 똑같다고 0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분의 6의 값이 3인 것처럼 2하고 3의 값은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한소분의 1의 값은 뭐라는 얘기예요? 네, 무한소분의 1의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x한테 1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1보다 좀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0 플러스일 거고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겠네. 그럼 1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인가요? 그래서 그림은 지금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 같아. 반면 이제 1보다 작은 거 대입해 보려고요.
1보다 좀 작은 숫자, 이런 숫자를 대입해 보려고 x한테.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분모의 값은 0,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0보다 좀 작은 숫자였는데 제곱했더니 0보다 좀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좀 큰 숫자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인가요? 그럼 1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될 것 같아.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숫자 몇 개 대입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럼 문제 질문이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도 무한대로 가고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도 그때도 향해 가는 거하고 무한대로 향해 가니까 둘 다 모두 무한대니까 이건 무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또 괴롭잖아.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푼다면 이건 매번 엄청 괴로운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상식적인 요소가 좀 있어. 어떤 상식적인 요소가 있냐면 방금 했던 거 무한대분의 상수, 엄청 큰 숫자분의 분자는 상수가 있어. 이런 거 0이야. 그런데 0하고 무한대는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근데 C의 값이 양수면은 C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일 거고 C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일 것 같긴 해요. C는 상수를 지칭합니다. 이거 두 가지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야. 그래서 1을 갖다 대입하면 이게 0분의 1인가요? 1 대입하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1이라서 그냥 답이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될 것 같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 수학적으로는. 자, 첫 번째 무한대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이면 포물선은 이 함수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x가 점점점 엄청 커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도 엄청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포물선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이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 제곱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2잖아. 그런데 무한대 엄청 큰 숫자를 제곱하면은 훨씬 큰 숫자 나올 거 아니야. 뒤에 있는 거에 비해서 앞에 있는 값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릿수가 큰 숫자가 있어. 근데 그거의 절반 정도의 자릿수밖에 안 돼. 빼봤자 이건 티가 안 날걸?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값은 무한대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네, 이건 무한대분의 1이어서 이건 0이 되겠네요. 무한소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답이 뭐예요? 루트 속에 있는 거 엄청 큰 숫자인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엄청 음의 무한대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대입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별로 수학적 의미는 없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았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극한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좌극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우극한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갔을 때는 우극한,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갔을 때는 좌극한이라고 할 거고요.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다? 같으면 극한값은 존재한다. 자, 이제부터 슬슬 이제 의미 있는 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극한값이 있는지 조사하시고요. 있으면 그 값을 구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 절대값이 좀 문제거든?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야지만 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첫 번째, x의 값 1보다 큰 값이라면 절대값은 그냥 벗겨지나요? 그러면은 그냥 벗겨지면 분모랑 인수분해했을 때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빵 되는 값인 x-1의 값이 서로 약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남은 값인 x분의 1한테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x라는 값이 1보다 작은 값이었을 땐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마찬가지로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얘네들은 약분하려고 하고요. 남은 x분의 마이너스 1한테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인가요? 두 개 값은 우극한하고 자극한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제 요구한 극한값이 답은 극한값이 없다라고요? 근데 리액션이 필요한데 왜 리액션이 너무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된 거 맞죠?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까지만 좀 쉬울 예정이거든?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금 살짝 어려워집니다. 현재 페이지까지는 그냥 설렁설렁 봐도 되는데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범위를 쪼갤 생각입니다. x의 값 2로 가까이 간다고 하거든? 근데 가우스의 값은 n부터 x의 값이 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의 값이 x인가? n인가? 그래서 범위를 쪼갤 생각입니다. x의 값의 범위가 2부터 3 사이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극한값이 누굴까? 2하고 3 사이 있는 숫자를 가우스한테 대입했으니까 가우스의 값은 2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3인가요? 반면에 x의 값이 1과 2 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가우스는 1이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우극한 자극한이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이제 수학 2부터는 수학 1까지의 개념과 수학 2까지의 개념은 완전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약간 관념으로 넘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학에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개념을 가지고 유추해내는 파트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든, 이제 수학이. 엄청 큰 숫자를 누군지 모르잖아. 엄청 큰 숫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잖아. 엄청 작은 숫자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극한이라는 파트는 추정의 파트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동안에 모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증명이 가능했어. 증명하고 증명을 통해 납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지금 극한 파트는 처음으로 야, 증명은 불가능해. 이제 증명 못해. 이런 파트로 넘어왔어. 왜냐면 칼큘러스라고 하는 대학 2학년 과정이 있어. 수학교육과 애들이 배우는 대학 2학년 과정이 있거든. 거기서 지금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150페이지에 걸쳐서 배워. 그래도 알쏭달쏭해. 그런 거를 한 페이지에 딱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선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토대로 공부합시다. 라는 전제야, 지금. 그 전제가 첫 번째, fx가 x가 a로 가까이였을 때 극한값은 알파래. 알파로 수렴한 돼.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x가 a로 가까이 간다면 베타로 수렴한 돼. f도 g도 다 수렴한 돼. 그런데 요점은 리미트 하나짜리. 여기 리미트 하나짜리야. 근데 이거 리미트 하나짜리고 여기 있는 건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리미트 하나 있는 녀석의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쓸 수 있대.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하나짜리 속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거든. 사칙연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세 가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 쓰고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면 되거든. 리미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리미트 두 개 쓰고 리미트 값들에 대해서 극한 값들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되거든. 리미트 하나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두 개짜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리미트 두 개짜리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만 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따로 쓰게 되면 어차피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결국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만 산수하면 되는 거네.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 그냥. 니네 한 번도 이거 생각하지 않고 중간 계산식도 쓰지 않고 당연히 이거 당연한 연산 방법이네 생각하고 풀 거거든. 딱 한 가지가 걸리적거려. 뭐가 걸리적거리냐면
나누기가 좀 문제야. 나누기는 리미트 하나짜리의 나누기가 있으면 그 나누기는 리미트 두 개짜리의 나누기를 쓰고 싶다면 여기서 이 책은 지금 조금 잘못 나왔거든? 자, 일단은 동그라미 자체가 분수인가요? 동그라미 분수죠. 동그라미의 값이 분수면 x한테 a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빵 되면 분수가 정의되지 않죠. x한테 a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빵 되면 정의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첫 번째 분수는 정의가 돼. 그런데 이것도 분수지. 두 번째 동그라미도 분수잖아.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분모의 값은 이 값하고 똑같다며. 맞죠? 그것도 빵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분수는 분모가 빵이면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물론 A를 대입했을 때 빵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긴 해야 되는데 왜 A를 대입했습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보장이 있어야 돼, 나누기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을 두 번 해야지만 리미트 나누기에 대해서 리미트를 두 개 쓰고 따로따로 리미트 달고 나누기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베타분의 알파라고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나누기만 시험에서 되게 중요하게 물어봐. 왜냐면은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 이런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서 푸는 애들은 다 틀려. 이렇게 출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깊이 있는 문제를 몇 번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럼 기억할 건 딱 한 가지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누기만 분모에 있는 값들이 각각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건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실수배는 뭐 설명할 게 없어. 실수배 C라고 하는 실수배 값 리미트 앞으로 나가든 앞에 있던 게 들어오든 전혀 상관없어. 시그마 계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실수배 C배는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치 뭐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손가락 가지고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잖아. 하지만 더하기가 왜 증명해줬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증명 안 해줬잖아. 야 이건 약속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걸 약속해야지만 돼. 이렇게 연산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할 겁니다. 자 바로 문제 다음 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뭐 대충 뭐 그런 거 없지 뭐 숫자 대충 대입하면 되네. 아직 이런 인식이었을 건데 문제는 극한 파트가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에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 선생님은 아주 착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성실하게. x가 지금 무한 들어갔을 때 f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거든? 그런데 fx하고 gx의 두 배에서 더한 녀석의 값은 지금 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리미트의 값을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요? 더하기니까 x의 값이 무한 들어갔을 때 fx 실수배 두 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 들어갔을 때 gx의 값 요게 지금 더해서 4라고 하는데 앞에 게 마이너스 1하면서요. 그러면 gx의 극한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gx의 극한값은 3이라고요? 그럼 지금 이 녀석의 값은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을 하고 있니? 이 분모값 빵 아닌 거 맞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분모의 값이 마이너스 4, 3 대입했더니 18. 18 빼기 4는 빵 아니죠?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분모의 값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 두 개 쓰고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누기의 값은 분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하에서 리미트를 두 번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쓰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실수배 끄집어냈고 리미트의 값을 더하기 빼기의 값을 다 따로 쓰겠습니다. 그럼 거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하고 수희야 좀 있으면 목이 떨어지겠어. 너 며칠 전에 유튜브 보는데 무슨 아메리칸 갈탤런트 보니까 뭐 춤추는 남자가 갑자기 목이 굳어.
움직이고 이러던데. 자, 마이너스 2하고 3 대입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8,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가요? 나 산수 좀 성의 없이 했는데 맞겠는지 모르겠다. 눈이 몇 개인데 맞겠나요? 된 거 맞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절대 안 풀어요.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왜? 딱 보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2이고 3이네? 대충 마이너스 2하고 3 대입하면 되네? 이렇게 풀지 식을 다 써면서 풀지 않습니다. 식은 학교 시험에서 구태여 서술하세요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대충 풀 겁니다. 자, 쉬운 거 끝났어 이제. 현재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이거는 명제 진입 판정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해보세요 라는 파트거든. 근데 이게 10년 전에는 이게 유행이야. 수능에 함수가 이게 나왔어. 정해져 있었거든 한동안.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너무 어려운데 구태여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야 돼? 하면서 수능에 요즘 출제 안 해. 그래 중요성이 떨어져. 그리고 가르친다고 습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럴 땐 맞는 거 같고 또 저럴 땐 저게 맞는 거 같은데 답지 보니까 이게 맞대. 배워도 한 600문제 900문제 풀어줘도 맨날 봤는데 비슷비슷한데 이럴 땐 맞고 저럴 땐 틀리대.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교육과정은 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동안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워밍업을 했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이라고 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이 뭐라고요? 무한소. 네, 무한소 0입니다. 무한소 그냥 0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나올 때마다 무한소 신경 써서 말하지 말고 0이라고 얘기하세요. 다만 그 0이 여태까지 배웠던 0이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자, 0분의 C의 값은 누구라고요? 무한대. 다만 C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C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라고요? 이거 두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소거든? 너무 당연해. 이거 초등학생한테 알려줘도 초등학생도 항상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 참 좋겠다. 남편 한 명에 와이프 3명이 어떤 거지?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야. 아주 나쁜 짓이야. 부정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 남편 한 명, 와이프 3명인 부정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한소분의 무한소, 0분의 0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그냥 이거를 선생님 숫자를 예시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인 부분에 설명하려고 하거든. 둘 다 똑같이 되게 작은 숫자거든. 근데 작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야. 분자에 비해서 부모가 작을 수도 있고 부모에 비해서 분자가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작긴 작은데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작을 수도 있어. 만약에 분자의 값이 부모에 비해서 엄청 크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값은 0.00000이 한 100만 개 있는 다음에 1이 있어. 근데 분자의 값은 0.1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아니 0.00000000001 분의 0.1 그게 뭐가 되냐고. 아니 소점 이하에 0이 100만 개쯤 있다가 나중에 1이 있었어. 근데 분자는 0.1이야. 그럼 뭐냐고. 그럼 100만이 나올 거 아니야. 범부수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엄청 큰 숫자 나오겠네.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훨씬 크다면 똑같이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예를 들어야 되겠네. 1억 분의 1은 작은 숫자야. 10분의 1도 작은 숫자야. 하지만 범분수를 계산한다면 이게 천만이야? 이런 거 맞아요? 자,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훨씬 크니까. 반면에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될까? 분모가 훨씬 크다면. 써드릴게요 또. 1억 분의 1이 있고 10분의 1이 있어. 그럼 범분수 계산하면 1억 분의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무한수가 되겠네.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크다면 그 값은 0에 가까운 숫자가 될 거야. 둘 다 똑같이 엄청 작은 숫자긴 하지만 분자 분모가 똑같이 작은 숫자긴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분자가 훨씬 크면 무한대, 분모가 훨씬 크다면 무한수가 될 거야. 하지만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 두 개의 숫자가 0.0000 소점이 있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0.00006 이렇게 비슷한 자리 숫자일 수도 있잖아. 둘 다 똑같이 작은데 비슷한 규모의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약분해가지고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걸 우린 부정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분모값도 0으로 가고 분자값도 0으로 가는 수식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무한소분의 무한소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한다면 셋 중에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필요해. 0분의 0꼴은 결과값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결과값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결과값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딱 한 가지만 나오잖아. 하지만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과값이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맨날 계산이 필요해. 근데 그 계산은 원칙이 하나 있거든? 0분의 0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실은 앞에서 한 문제 풀어봤었는데 아까 전에 문제 중에 x 플러스 2분의 분자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있었거든? 그때 x 플러스 2 약분하고 선생님 숫자 대입했었거든.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을 계산할 거야. 0분의 0꼴은. 근데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해도 괜찮아.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풀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남편 한 명에 와이프 세 명인 경우 하겠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습니다. 엄청 큰 숫자에서 엄청 큰 숫자를 빼려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에 있는 숫자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앞에 게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뒤에 것보다. 그럼 결과가 뭐가 될까? 그래, 앞에 게 엄청 크다 아까 했잖아. 무한대의 제곱에서 무한대 빼면 무한대가 될 거라고. 하지만 반대로 앞에 것보다 뒤에 게 엄청 커. 그럼 뭐가 될까? 어, 앞에 거에 비해서 뒤에 게 무지막지하게 크다면 그 결과값은 음의 무한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이 큰 숫자인데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둘 다 똑같이 엄청 큰 숫자인데 뺐더니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특정한 상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값이.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루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루트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하기만 하면 답이 나와. 유리화를 하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 루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 루트가 없는 경우는 그건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확인해 볼게요. 또 마찬가지 상대적입니다.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비슷비슷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원칙이 최고차항 계수 비교입니다. 그냥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답이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분자하고 분모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녀석은 차수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크다 작다를 얘기해. 왜냐하면 무한대를 제곱한 것보다는 세제곱한 게 더 클 거고 차수의 값이 클수록 더 큰 값이니까 만약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한대가 돼.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그때 0이 돼. 차수가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았을 때 그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상수값을 얻어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 무한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엄청 작은 숫자. 그런데 둘은 상대적입니다. 작은 정도에 비춰봤을 때 큰 녀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랑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0.0000000 이런 숫자가 아니고 0.01 뭐 이런 숫자가 0이야.
근데 이 앞에는 무한대 엄청 큰 숫자야. 그럼 결과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는 별로 티나게 작은 큰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그냥 우리 누가 10,000원만 줘도 행복하지 않아? 10,000원 큰 돈 아니야? 아, 책값도 10,000원 못 산다고. 10만 원. 10만 원 정도면 큰 돈이잖아. 오늘 집에서 일기 쓸걸? 10만 원 그거 주면은? 근데 10만 원도 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요거는 무한소예요? 지금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곱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이건 무한소가 되겠지. 약분하고 남은 것도 분모에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으니까. 무한대에 비해서 무한소가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무한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얘도 10만인데 얘는 뭐 5만이야. 비슷비슷한 수준의 숫자라고 한다면 약분해가지고 성수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네 가지 것들은 다 부정형인데, 자, 마지막 녀석만 좀 특이하거든? 마지막 건 풀이 원칙이 항상 수식에 0에 해당하는 값에 꼭 괄호가 쳐 있다. 0에 해당하는 녀석에 꼭 괄호가 쳐 있고, 풀이 원칙은 괄호 속에 분수가 들어있거든, 항상. 통분하면 답이 나와. 이게 풀이 원칙이야. 이 풀이 원칙만 지키면은 우리는 부정형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다 풀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만 빼고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걸 공부하는 게 함수의 극한 파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뭔 개소리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갑지 뭐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는 0분의 0꼴에 관련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에 대해서 극한값을 조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건 1을 대입한 부모의 값도 0이고 분자의 값도 0 맞나요? 첫 번째 거는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 맞아요? 풀이 원칙이 뭐라고 0분의 0꼴은?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했습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x 마이너스를 약분했습니다. 근데 약분하는 건 항상 뭘 약분하냐면 물론 똑같은 거 아무거나 약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약분하는 것 자체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형태거든. 0이 되는 것들 때문에 뭐가 될지 몰랐었는데 0이 되는 원인만 제거하면은 1대2반 결과값이 누가 되는 거죠? 3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약분하려고 하는데 루트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유리화 후 약분하라고요? 야, 유리화하겠습니다. 그럼 분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유리하면은 분자가 유리하면 분자의 값이 x-3인 거 맞나요?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되셨어요? 그러면 3대2 했더니 빵분의 빵꼴이 되는 거는 x-3이니까 x-3만 약분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 1 있는데 3대2 했습니다. 3대2 하면 누구죠? 니네 왜 적절한 수업 속도를 위해서 대답을 좀 빨리 해주면 살짝 좋겠는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지?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또 루트가 있습니다. 유리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은 무엇을 곱해야지 그 결과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a의 3분의 2승 플러스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3분의 2승을 해야지 그 결과값이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유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분자분모에 곱할 게 누굴지는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쌤은 지금 뭘 곱하고 있냐면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모의 이 값을 똑같이 곱해주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네, x-1이 되는 거죠? 내가 분자분모 이거 곱했습니다. 이제 빵분의 빵꼴의 원인이 되는 1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은 제거했습니다. 남은 녀석한테 내가 지금 1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자,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대입했을 때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 되는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후 약분이 원칙이지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하겠습니다. 머리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연습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까 전에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최고창 계수 비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모도 엄청 큰 숫자 무한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자도 무한대가 될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들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싹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차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똑같나요? 그럼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2분의 3인가요?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차수가 똑같나요? 분자의 차수가 큰 거잖아. 차수가 크다는 건 똑같은 무한대를 대비했을 때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제곱까지 했으니까 엄청 크겠죠? 그럼 분자가 크기 때문에 결과값은 뭐겠어? 네, 그건 무한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건 좀 특별합니다. 세 번째 건 좀 특별한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다고 써있거든? 보통 시험 볼 때 애들이 선생님 마이너스 못 봤어요. 그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조그만 글자 속에 마이너스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눈에 잘 안 띄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애들은 되게 당황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루트 a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a랑 똑같나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a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a라고 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라고 쓰기 때문이죠. 그럼 이 루트 x의 제곱의 값은 차수는 몇 차야 이게? x의 제곱은 2차인데 루트 x의 제곱은 이건 1차죠. 다만 x한테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기 때문에 음수를 대입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플러스 x야 마이너스 x야? 아니 양수를 대입하면 a라고 쓰고 음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라고 쓰겠다며. 지금 x한테 음수인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겠다며. 그럼 루트 x의 제곱의 값은 절대값 x고 그 값은 마이너스 x야? 자, 얘 3x는 루트가 있으면 루트 3x는 이게 2분의 1승 아니야? 그럼 2분의 1 차인 거네. 이거는 차수가 더 낮은 거네. 우리 차수가 높은 녀석의 값은 얘네가 지금 차수가 높은 1창들인가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차수가 똑같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원칙은 이러합니다. 원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교과적인 풀이 방법은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한다면 즉 x의 제곱이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x의 제곱으로 나누게 한다면 분모 분자를 다 x의 제곱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나누게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빵, 무한대분의 상수 빵, 무한대분의 상수는 빵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답입니다. 원래 풀이는 이게 실은 올바른 풀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 의미가 없거든.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서 풀어? 우린 차수만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해 바로 답을 쓸 수 있는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데 다만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는 보통 루트 x 제곱을 주는데 그거의 부호를 좀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오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갔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이 뭐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대부분 루트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루트가 있고 유리화가 풀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 루트 있죠? 이거는 분모에 아무것도 없어서 분모에 1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의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거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유리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앞에 것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것도 무한대거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서 유리화를 하고 있고요. 분모의 값은 내가 할게요. 분자는 지금 좀 계산 머릿속으로 하셨겠죠? 분자에 뭐가 남는지 얘기해 볼래요? 네, 3x-1이 남죠? 이런 거 맞아요? 제곱 빼기 제곱했고요. 그러면 차수의 값을 조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꼴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 분모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인데 분자의 값도 무한대여서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는데 내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최고창만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것들이 지금 1창이지. 얘는 2분의 1차죠. 난 1창 계수만 비교하려고. 1창 계수 비교하면 답이 뭔데요? 네, 답은 1창 계수 2분의 3이네요. 지금은 플러스 무한대니까 절대값 x가 루트 x의 제곱이 그냥 x인 거죠? 근데 앞에 건 루트가 없잖아. 아까 앞에 소개 안 했었는데 이거는 무한대 제곱 빼기 3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2여서 이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근데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앞에 게 제곱한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이 무한대가 될 거야. 제곱한 게 훨씬 클 거니까. 앞에 게 크니까. 하지만 원래 풀이 원칙은 뭐가 원래 교과적인 풀이는 차수가 제일 높은 거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서 풀 건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서 풀 건데 루트가 없었을 때는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묶었을 거야. 차수가 제일 높은 건 x의 제곱이잖아. 그걸로 묶어 쓰게 되면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x분의 3, 세 번째는 x의 제곱분의 2가 되죠. 근데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얘는 빵,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도 빵,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럼 결국 남은 거는 무한대하고 1을 곱해서 그 결과값을 무한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예외적인 문제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루트가 했을 때 유리화해서 푸는 게 주종의 우리가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의 극한은 아까 풀이 원칙이 뭐라고 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누굴 통분한다고? 네.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의 풀이 문제는 항상 0에 해당하는 녀석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문제. 0에 해당하는 녀석에 괄호가 쳐져 있고요. 이 괄호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통분하는 게 풀이 원칙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한대를 0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무한대인가? 0분의 1이니까? 근데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괄호에 있는 값들은 1 빼기 1이어서 0이 되는 거야? 그죠? 괄호에 있는 값이 빵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0에 해당하는 괄호 속에 있는 걸 통분하는 게 풀이 원칙이어서 풀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통분하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앞에 건 x분의 1, 뒤에 건 통분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4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뭐가 돼? 그럼 x의 값은 약분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0분의 0꼴이거든.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분모 전체가 0, 분자 전체가 0이니까 0되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0 대입하겠습니다. 0 대입했더니 답이 뭐죠? 1분의 3이어서 답이 3인가요?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것도 관찰해봤더니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무한대인 거잖아. 근데 괄호에 있는 값은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루트분의 루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근데 개수를 비교하면 루트 2분의 루트 2여서 개수는 1이죠. 1 빼기 1이니까 0이고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입니다. 풀이 원칙은 바로 속에 있는 게 통분이 풀이 원칙이어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x, 뒤에 건 통분했더니 루트 2x분의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이라고요? 통분했더니 지금은 아까 거는 얘가 0분의 0꼴이 됐던 거잖아. 대입했을 때. 하지만 지금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가요? 그러니까 유리화 해야 되겠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하기 위해서 누굴 곱할지는 아니까 유리화 하겠습니다. 자, 분모의 값은 루트 2x x 곱하는 거는 이걸 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유리화했더니 뭐가 남지? 네, 2x에서 2x 플러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네요. 이제 이거 두 개 곱한 게 누구야? 2x예요?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루트 4x제곱 플러스 2x인가요? 분모는 몇 차야? 분모는 몇 차니? 그런데 분모는 1차네. 분자는 몇 차예요? 그러니까 차수의 값이 똑같으니까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가요?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부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계수 비교할 겁니다. 계수 비교했습니다. 네, 계수 비교한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함수의 칸에서 다루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극한의 가장 기본 유형입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한 챕터를 못 끝내버렸어.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챕터를 끝내고 괴롭혔어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만 아주 쉽습니다. 자, 다시 한 가지만 점검합시다. 대답을 잘 해보세요. 0분의 0꼴의 풀이 원칙이 뭐라고요?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풀이 원칙은 유리화. 무한대 분의 무한대 풀이 원칙은 최고차항 계수 비교.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은 풀이 원칙이 누구를 0에 해당하는 녀석을 통분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 원칙만 지켜서 부정형의 문제들을 우리는 풀게 됩니다. 딱 요것만 개념센 문제집산에 있는 문제들을 연습해서 오세요. 요게 터득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합니다. 근데 아마 못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 그건 처음 배울 때 당연한 거거든. 못 풀면 아둥바둥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와서 다 질문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